가상현실에 자신들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찐수혜주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소통하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접근하셔도 좋을 종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자주식TV의 최현우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주제는 굉장히 최근에 핫한 섹터로 부각받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정말 가장 핫하게 부각받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살짝 늦은 감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메타버스의 섹터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모르시는 분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핫한 섹터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과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3차원 가상 세계를 뜻하는데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이게 실생활에 적용이 되고 이게 돈을 벌려면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대표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활용처는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분들에게 정책이나 이런 내용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국민들과 소통을 하려는 정치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이나 엔터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중에 이제 로블록스라는 대표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한 50조 정도 되는 기업이 이쪽 섹터의 대장주로 내용을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사실 메타버스 관련 대표 종목은 아마존, 애플, 구글, 퀄컴, 페이스북, 이렇게 국내를 넘어 글로벌에서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메타버스를 핫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SM이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최근에 데뷔를 하였고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파라는 걸그룹을 통해서 이제 메타버스 세계관과 연관지어서 이제 가상현실에 자신들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친구들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런 아바타로 인한 IP 수입도 굉장히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SM을 비롯해서 최근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제페토라는 그런 멀티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사람들이 서로 간의 만남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SNS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도 하지만, 메타버스라는 그런 새로운 유행이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더 채워주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 4가지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사실은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오른 종목도 있고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군들도 있는데, 첫 번째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는데 오늘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오늘 촬영일이 7월 20일인데 오늘 기준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보를 최근에 보여주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3월 말에 상장한 이후에 정말 대단한 시세를 보여줬고, 시각효과, VFX라고 하죠. 이런 전문 기업으로 5,300여 편의 제작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SM과의 협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파라는 걸그룹을 제작할 때 이 자이언트 스텝이 참여를 하기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 유료 XR 라이브의 콘서트인 비욘드 라이브를 이 자이언트 스텝이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실력이 갖춰진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가 지분 투자에 참여해서 향후 관계에서 좀 더 모멘텀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위직 스튜디오입니다. 이 친구도 최근에 좀 대단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OTT 관련주죠. 이제 인터넷 컨텐츠를 영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하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가장 모멘텀을 줄 법한 내용은 월트 디즈니의 공식 협력사입니다. 2018년도에 그걸 이제 부여받았고요. 자회사인 NP를 통해서 메타버스 세계관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YN 컬처 앤 스페이스, 그러니까 네이버 YG 엔터의 합작사와 함께 다목적 스튜디오 개발 사업에 참여하였고, AR 전문기업인 시어스랩에 지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 후작업 전문기업인 F포스트를 인수하면서 메타버스 세계관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마 이 친구를 투자하셨던 분이라면 비슷한 친구인 덱스터와 함께 이 저울질을 하셨던 투자자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위직 스튜디오나 덱스터 같은 기업들이 시각효과, 이런 다양한 효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니만큼 이런 특수효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이쪽 기업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카카오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카카오에는 자회사가 카카오 게임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의 관계사가 넵튠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종목은 넵튠입니다. 최근에 VR 메타버스 플랫폼인 mambo6를 인수하면서 메타버스 실질적인 종목이 되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산하로 편입된 부분도 굉장히 좀 모멘텀을 가질 수 있고요. 넵튠의 대표가 정욱 대표인데 이분이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인 프렌즈 게임즈의 대표도 같이 역임을 하고 있어요. 그 프렌즈 게임즈에 취임하셨을 때 그 취임사로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이나 NFT,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공략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던 만큼 그런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크래프톤 IPO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게임, 영원 회귀에 대한 게임성에 대한 부분은 아마 플러스 알파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이제 3만 원을 돌파하다가 오늘 시장 조정으로 살짝 밀리긴 하였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향후 모멘텀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이라면 넵튠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지금 접근하셔도 좋을 종목입니다. 가온미디어입니다. 이 친구가 왜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XR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2021년도 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메타버스 찐 수혜주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소통하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디지털 뉴딜의 중요한 축인 XR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2025년까지 경제 효과를 30조 원으로 끌어들일 방침을 계속해서 세워주면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이제 메타버스를 구현함에 있어서 XR 관련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이제 깔리기 시작하면서 가온미디어도 이제 주목받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지금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정말 엄청나게 시세를 준 거에 대비해서는 가온미디어가 아직 시세를 덜 주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접근하시기에는 가장 만만한 구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선익 시스템, 한빛소프트, 뉴 뭐 이런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지만 대장주와 여러분들이 챙겨갈 종목만 챙겨가시면 아마 섹터 투자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또 관련된 섹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또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최근에 정말 핫한 섹터로 부각받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4가지 종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매물 소화에 대한 부분이나 조정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성장주 투자를 함에 있어서 조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편이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이나 계좌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좋은 섹터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내용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자주식TV의 최현우 전문가였고요. 다음번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